경산 문명고에서는 역사교과서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 측은 연구학교 지정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에서도 힘을 얻고 있지만 여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최저임금 사각지대였던 택시기사들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보 70호 훈민정음 해례본이 안동에서 발견된 것이라는 기존 주장과 엇갈리는 연구가 나오면서 이 해례본의 원래 출처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간 가운데 낮부터는 기온이 서서히 오르겠습니다. 또 주말인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당분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갔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3도에 차가운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6.9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안동 지역은 영하 5도, 의성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경북 북동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부터는 맑은 하늘 속에 평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침에 비해 기온이 많이 오르겠고요. 주말에는 추위가 완전히 풀려서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봄이 성큼 가까워지면서 기상청에서는 앞으로 3개월간의 봄 날씨를 전망했습니다. 3월에는 꽃샘추위가 종종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4월에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5월에는 맑고 건조한 가운데 지난 몇 년처럼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국 유일의 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산 문명고등학교. 개학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신입생 학부모는 연구학교를 강행하면 자녀를 입학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명고등학교 학부모가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연구학교 지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교실에서 자습하던 2, 3학년 150여 명도 동참해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고 직접 쓴 대자보도 붙였습니다. 일부 신입생 학부모는 연구학교를 강행하면 입학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학생을 노예로 여기지 말아라. 학생을 기계로 만들지 말아라. 학생을 돈과 권력에 팔지 말아라. 집회 뒤에는 교내 행진을 하며 국정화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정화 교과서 반대한다. 반대 교사들도 국정교과서는 연구학교 운영 취지에도 맞지 않는 정치적인 행위라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학교라 하면 보통 10여 개 학교 이상, 많게는 20개 이상 이렇게 이제 해서 뭐 비교 연구라든지 뭐 학교 급별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연구를 하는데 이게 단 하나의 학교로 무슨 연구 목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학부모들은 학교 안팎에서 받은 1,100여 명의 반대 서명지와 온라인 서명까지 전달했지만 학교 측은 전국 유일의 연구학교 지정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라며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관계없이 계속 연구학교를 운영합니다. 한국사 수업을 듣지 않는 2, 3학년 학생들은 학생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자식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사 수업을 받을 신입생 입학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역사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보이스피싱이 20, 30대 여성을 상대로 직접 만나서 돈을 뜯는 방식으로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유출된 개인정보와 공공기관 신분증까지 보여주다 보니 피해자들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대구 수성구의 한 커피숍 앞에서 29살 김모 여인이 낯선 남성에게 3,500만 원을 건넵니다. 일명 대면형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말 서울의 한 커피숍 앞에서도 대구에 사는 31살 이모 여인이 3천만 원이 든 가방을 남성에게 건넵니다. 통장이 범죄에 사용됐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안전하다는 말에 속아 서울까지 가서 돈을 넘긴 겁니다. 중국의 주범이 검찰을 사칭한 전화를 하며 국제전화번호를 휴대전화번호로 조작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통해 피해자들은 쉽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조작된 그 휴대폰 전화번호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합니다. 거기에 접속하면은 피해자 본인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뜨고 피해자가 당황하는 틈을 타 만나자고 한 뒤 금감원 신분증과 서류까지 내밀며 돈을 챙겨 달아나는 겁니다. 경찰은 이런 식으로 최근 2달 동안 4차례에 걸쳐 9,3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국내 총책 46살 백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중국의 본거지를 두고 국제전화를 사용한 이들은 중국 채팅 앱을 통해 범죄를 지시하고 대포폰을 사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공공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직접 돈을 받는 경우는 없다며 검찰이나 금감원을 사칭한 전화가 오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시가 어제 서울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열었는데 같은 내용으로 여야 따로 2번이나 열었습니다. 회의는 따로 열렸지만 대구 통합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 등 대구시의 정책에 힘을 보태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통합 신공항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공항의 규모를 놓고 부산에서 견제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대구 안에서도 민간공항은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외풍을 타지 않으면 잘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내부가 단결하고 그리고 이것이 현실적이고 그리고 바람직한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시당 차원에서 기초단체장 등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통합공항 이전 추진이 차질이 안 생기도록 대구시와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걸로 이렇게. 신생 정당인 바른정당 역시 대구시의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정하는 주요 시책들이 흔들림 없이 진행이 되도록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갈라져서 동력이 떨어지고 하는 일이 없도록 자주 만나고 자주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죠. 경상가명 국가사적 지정이나 2.28 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과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엑스코선 건설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여당과 야당 소속 의원들과 따로 열려 지역 현안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판에 굳이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2번씩 하도록 따로 열어야 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였던 택시기사들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산납금을 내고 일하는 특수한 노동 형태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인데 현행 임금 구조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임재국 기자입니다. 하루 7시간 20분 일하고 받는 월급 34만 5천 원. 지난 2010년 경주 택시 기사들의 임금입니다. 한 달에 2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이들의 시급은 1,882원에 불과해 당시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택시 회사들이 택시 기사를 개인 사업자로 보고 최저임금 예외 사례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루에 회사 산업금을 내고 나머지 부분은 기사들이 다 챙겨가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일단 어떤 우리 택시 영업 활동을 위해서 생긴 수입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이제 회사에 봤을 때 임금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대법원은 경주 지역 택시기사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상고심에서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로자의 최소한 임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은 노사가 단협으로 합의했더라도 위반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이제 가외 수익 근무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택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고정급여를 높여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것입니다. 택시 기사들의 지위를 산학금을 내는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대법원은 최저임금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경주 택시회사 4곳의 상고를 기각했고 전국적으로 이 같은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 역시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힘을 얻으면서 현행 임금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서울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 70호 훈민정음 해례본은 안동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해례본의 원래 출처를 두고 엇갈린 주장과 연구가 나오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건엽 기자입니다. 서울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국보 70호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간송 전현필 선생이 1940년 8월 안동 와룡면 주아리 진성이 씨 집안에서 거금을 주고 사들였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다른 주장이 연이어 제기됐습니다. 안동 출신 박영진 교사와 건국대 박종덕 교수가 진성이 씨 집안의 삼남인 이용준이 처가인 광상김 씨 안동 종가에서 해례본을 유출해 처분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원 소장처로 알려진 진성이 씨 대종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해례본은 문중에 전해지던 세전가보라며 일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종조부께서 보고 계시는 하에서 계약을 하셨다. 것이 지금까지 가문에 알려오는 얘기입니다. 다른 주장의 근거가 된 편지에 대해서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밝혔고 해례본 2장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문화재청에서 공식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중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당시 계약서를 찾아내고 간송미술관에도 협조를 구해 논란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원 소장처를 둘러싼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현존하는 해례본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여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어제 대구를 찾았습니다. 홍 지사는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대선 출마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나온 뒤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다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지사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정지된 당원권을 회복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법률적인 쟁점이 있을 때 상고심에 판단을 구합니다. 내 사건 방법을 보면 법률적인 쟁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법원에 그걸 이유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대선 출마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영남 지역의 민심 동향을 지켜보면서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온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탄핵 이후라고 봅니다.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같은 당의 대통령인데 탄핵 국면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대통령 하겠다 지금 뛰쳐나가는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정치적 탄핵은 할 수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적 탄핵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여권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두 정당이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통합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토론회도 열려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반대도 적지 않았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청소년 선거권 확대를 주장해온 고등학생인 18살 이다은 양. 지난해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선거권과 정치 참여에 대해 대구에서 설문조사도 벌였습니다. 그런데 나이로 판단해서 너는 정치에 참여해라, 넌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모두가 정치에 참여를 한다면 정치의 기본은 선거권이라 생각하거든요. 설문조사 결과 582명의 청소년 중 선거 연령이 더 낮아져야 한다는 응답이 57%였고 그 이후로 병역과 납세 의무를 지는 청소년도 시민으로서 선거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가 62%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 지부는 청소년 선거권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현행 선거법 등은 민주주의의 원리와 보통 선거 원칙을 위배한다며 헌법 소원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몇 차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있었고 비록 계속 기각되었지만 사회개혁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현실을 헌법재판소가 규범적으로 적극 고려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57년 전 학생들이 거리에 나온 228 민주운동에 맞춰 다음 주엔 대구 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년 선거권 확대를 위한 사회적 지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선거 연령 하향은 학제 개편과 연계해야 한다는 여당의 반대가 거세 2월 임시국회에도 선거법 개정안은 통과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국립금호공과대학교 차기 총장 선거에서 이상철 화학소재융합학부 교수와 오명훈 신소재공학부 교수가 각각 1, 2순위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총장 공모위원회는 어제까지 후보 4명의 정책평가와 총장 임용추천위원회에 평가를 해 두 후보를 뽑아 교육부에 임용을 제청했습니다. 신임 7대 총장 임기는 오는 4월 25일부터 4년간입니다. 대구 MBC 문화원 문화예술 최고위 과정 11기 수료식이 어제 저녁 대구문화방송 김환일 사장과 문화원 박노욱 총동청 회장, 11기 12기 회원과 각 기수 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라운지나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준 높은 강의를 통해 문화예술 최고위 과정을 마친 11기 100명의 수료생들은 회원관 우위 증진과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올봄은 예년보다 따뜻하고 황사 빈도는 비슷하겠습니다. 대구기상지청이 올해 봄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가운데 3월에는 일시적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날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황사는 3월부터 5월 동안 평년 수준인 5.4일 나타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도로에서 25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신호대기하며 서 있던 35살 서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의 승용차가 전복됐고 서 씨는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찰은 운전자 김 씨가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서 씨의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저녁 8시 40분쯤에는 대구시 중구의 한 빌딩 지하 4층 주차장에서 불이 나 누전 차단기를 태우고 30여 분 만에 불이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 3호선에 이어서 X코선과 순환선이 구축될 수 있을지 여부가 올 상반기에 결정됩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르면 수성 구민운동장역에서 이시아폴리스까지 이르는 12.4km 길이의 이른바 X코선과 큰고개에서 두류, 현충로, 만촌에서 큰고개까지 대구 내부를 원으로 잇는 25.8km 길이의 순환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승인되면 X코선은 오는 6월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내년에 착공해서 2026년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대구 시립교향악단의 제431회 정기 연주회가 오늘 대구 콘서트 하우스에서 열립니다. 지휘자 줄리안 코바체프 시리즈의 올해 시작으로 전반부에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죽음과 변용, 또 후반부에는 브람스의 교향곡 제3번이 선곡됐습니다. 80분 정도 이어지는 이번 연주회는 R석이 3만 원, H석이 1만 원이며 청소년과 단체 등은 30에서 50%까지 할인됩니다. 지난 2014년부터 대구 시립교향악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휘자 줄리안 코바체프는 1,200여 석 규모의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을 거의 매회 매진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파리식 수술을 받은 환자가 오늘 퇴원할 예정입니다. 수술을 집도한 병원에 따르면 지난 2일에 파리식 수술을 받은 35살 손모 씨가 상태가 좋아져서 오늘 오후에 퇴원합니다. 손 씨는 현재 왼손 손가락 5개를 모두 움직여 공을 줄 수 있고 면역 억제제 거부 반응도 없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면역 억제제 처방과 재활 치료는 꾸준히 받아야 한다고 병원 측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손 씨의 상태를 살펴보고 수술 집도의와 팔 이식 수술과 현행 법제도 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갔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3도인데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6.9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안동 지역은 영하 5도, 의성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경북 북동 산간 지역에는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부터는 맑은 하늘 속에 평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침에 비해 기온이 많이 오르겠고요. 주말에는 추위가 완전히 풀려서 낮 동안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청도의 기온은 영하 5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게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7도 예상됩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하 7도 분포로 출발해 낮에는 6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청송과 의성, 봉화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에는 6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오후 늦게나 밤부터는 눈이 날리기도 하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8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1에서 4m를 일겠습니다. 내일 스키장 날씨는 대체로 맑아서 막바지 겨울을 즐기기 좋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10도를 웃돌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